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라운드입니다. 오늘은 로직으로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길 수도 있으니까 같이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로직을 켜시고 커맨드 N을 누르시면 저랑 이렇게 똑같은 화면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MT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오디오 이렇게 생긴 거를 누르실 건데 저랑 똑같은 화면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마이크 신호를 마이크처럼 생긴 애를 눌러서 불러올 거예요. 보셨죠? 여기서 커맨드 쉼표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뜨는 거에서 디스플레이에 요 Show Icons in New Tracks Dialog 요거를 체크하시면 저랑 똑같은 화면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고 또 하나는 요 요거를 저랑 똑같이 바꿀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요 밑에 화살표를 누르시고 커스텀으로 누르면 이렇게 좀 길어질 거예요. 여기에서 컨트롤 누르고 이쪽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커스터마이즈 컨트롤 바이 앤 디스플레이 요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요 트랜스포트에 있는 캡처 레코딩 요거를 꼭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요쪽에 있는 거에서 샘플레이트 앤 펀치 로케이터라고 하는 거를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보이게 하신 다음에 요 오토 펀치 요거 로우 레이턴시 모드 요거 이렇게 저랑 똑같이 맞출게요. 여기서 OK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까지 똑같이 따라오셨으면 이제 2단계를 갈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보이는 이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애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꼽은 거 있죠? 이 오디오 카드 혹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꼽은 그 번호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보통 1번에 많이 꼽으실 텐데 저는 1번에다 기타, 일렉 기타를 많이 꼽기 때문에 2번으로 설정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2번에 꼽았기 때문에 요거를 2번으로 맞춰놨습니다. 만약에 내가 1번에 꼽았는데 2번으로 돼 있다 하면은 요거를 꾹 누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인풋을 가시면 이렇게 쭉 있죠. 여기서 본인이 꼽으신 데 번호에 촥 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1번이면 촥 1번으로 2번이면 촥 2번으로 그리고 매번 소리가 안 나요 라는 질문에 커맨드 컴마 누르시고 제너럴 옆에 있는 오디오에 가셔서 이 인풋 디바이스 그리고 아웃풋 디바이스가 여러분들이 오디오 카드를 쓰시는 오디오 카드랑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상황이면 유니버셜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게 똑같이 위아래로 똑같이 떠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녹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버퍼 사이즈가 작은 숫자여야 됩니다. 128에서 256 정도면 작은 숫자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로 세팅을 하시는 게 2단계예요. 3단계는 요 트랙을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할 거잖아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보컬 녹음을 할 거기 때문에 Vox라고 설정을 해줄 겁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름 설정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커져요. 혹은 뭐 이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옵션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좌우를 눌리는 거는 옵션 시프트 하면 하고 마우스 휠을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3단계 완료했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3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면 컨트롤 누르고 요거를 누르시면 모양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악기별로 이렇게 다 정리해 놓는 게 나중에 한 번에 작업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뭐 보컬이니까 마이크도 괜찮고요. 뭐 사람 모양이 되어 있는 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가 삼성이 끝났고요. 이제 4단계를 갈 겁니다. 노래를 녹음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는 반주가 필요하죠. 반주를 불러올 거예요. 여기서 이 트랙 말고 새로운 트랙을 부를 건데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우리는 MR을 부를 거기 때문에 악기를 부르는 게 아니죠. MR을 부를 거기 때문에 또 이 마이크를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갖고 올 겁니다. 오디오 2번이 형성이 되죠. 이 반주 위에 녹음을 할 거기 때문에 반주에 얹어서 녹음할 거기 때문에 얘를 위로 올릴게요. 일단은 이 상황에서 커맨드 시프트 I를 누르시거나 파일에 임포트 오디오 파일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MR이 있는 곳을 찾으신 다음에 요거를 클릭하시고 오픈을 하시면 촥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됐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템포를 맞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은 마디의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그 마디의 단위 진행을 맞춰 놓으면 나중에 여기 편집하기가 되게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마디를 맞출 거를 배울 건데 이게 4단계예요. 여기서 쭉 가서 이 오디오 FX라고 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클릭하시고 미터링, BPM 카운터, 스테레오 하면 이런 게 뜨죠. 이 상황에서 이 큰 부분에 가서 들어볼 건데 노래가 굉장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클릭하고 쭉 내릴 거예요. 한 15에서 15까지 내릴 거예요. 요거는 우리는 페이더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내리시고 잠깐 음악을 같이 들어볼게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걸 찾아줘요. 132.1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소수점을 없애버리고 쓰시면 돼요. 반올림 해서. 그럼 132라는 숫자로 제가 맞춰볼게요. 그거는 여기에서 템포라고 이렇게 뜨죠.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 132 맞춥니다. 그럼 막 이렇게 갑자기 바뀌죠. 다시 줌인 줌아웃해서 이렇게 좌우를 확대 축소해서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Shift, 옵션, 마우스 휠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 우리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이 키보드에 BNM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 같은 게 있죠. 그거를 누르면 이렇게 마디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마디수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요 큰 부분 있죠. 보통 드럼의 킥 소리, 즉 쿵 하는 소리가 여기 딱 오게 맞출 거예요. 그래서 확대하시고 이거를 이 네모칸 있죠. 이거를 리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움직일 거예요. 그럼 딱 움직이는데 딱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고 쉬프트를 누르면 되게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묻혀서 딱 맞추시면 완성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축소를 한 다음에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K를 누르면 여기 바뀌시는 거 볼 수 있죠. 이 메트로놈이라서 박자에 딱딱딱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메트로놈을 보라 색깔이 켜져 있는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서 들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똑딱 똑딱 들리죠. 그러면은 똑딱똑딱이 딱딱딱 맞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안 된 경우는 어떻냐면 조금 움직여서 들어보자면 뭔가 딱 안 맞죠? 이게 되게 잘 안 된 경우고 딱 맞추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딱 마디스에 맞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집하기에 용이할 겁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안 맞는 경우가 있으시면 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녹음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볼륨을 낮춰놨잖아요. 여기에서 그대로 시작하시면 돼요. 왜 그대로 시작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그대로 큰 상태에서 녹음을 하시면 우리의 마이크가 녹음되는 요것도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요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 그 수치는 마이너스 15 정도. 가능하면 요것도 이름을 MR로 바꿀게요. 뭐 이것도 원하시는 분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커맨드 S를 누르면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패키지라는 거에 체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패키지를 체크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뜰 거고요. 폴더를 체크하시면 여기 위에 폴더 모양으로 뜰 거예요. 저는 폴더를 권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불러올 수도 없고요. 근데 폴더로 저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디오 파일을 갈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폴더로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장은 뭐 이곡 같은 경우는 폴킴의 안녕이라는 곡이기 때문에 폴킴 안녕 커버라고도 할까요? 커버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시거나 여기 세이브를 누르시면 저장입니다. 이렇게 딱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이제 녹음 딱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컨덴서 마이크를 쓰신다면 팬텀 파워라고 해서 48V 혹은 팬텀 파워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카드에 써져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셔서 켜져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신 다음에 우리가 보컬을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기 전에 마이크의 크기, 소리 크기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실 텐데 그걸 얼마만큼 올려줘야 되느냐를 확인할 건데 그 양은 여기에서 확인할 건데 이거는 되게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를 누르면 좀 크게 볼 수 있어요. 혹은 이 상태에서 요걸 누르면 아마 커질 거거든요. 그쵸? 좀 커지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이는 게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냐면 평균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 조금 큰 볼륨으로 내가 녹음하는 걸 따졌을 때 요 마이너스 15에서 18 정도,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 정도의 음량으로 체크를 할 거거든요. 자, 저는 지금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거 뮤트를 누를 건데 여러분들은 뮤트를 안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녹음하는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저는 지금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녹음하시는 상황에서 볼륨 체크만 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4단계, 5단계라고 칠까요? 5단계예요. 녹음을 할 겁니다. 레코딩 R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이후에 이렇게 녹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X를 다시 눌러서 화면을 크게 만들고 확대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거죠. 녹음이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X를 눌러서 볼륨을 확인해 볼게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15에서 18 요 정도 사이,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죠. 조금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3이랑 0 사이 여기 위로 올라가진 않게끔 만드셔야 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더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쵸?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개인값,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있는 개인값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걸 조정하신 다음에 이제 녹음을 시작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건 작은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리 일단 보여드리자면 녹음되어 있는 이 네모 박스를 리즌이라고 부릅니다.
그 리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인을 올리면 볼륨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크면 이게 여기 보이는 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파형이 잘려 버려요. 그럼 그건 복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마이너스 3 이상으로 절대 안 올라가게끔 맞춰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게 만드실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되게 뭔가 어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목소리가. 그거는 공간이 되게 뭔가 어색하게 들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버브라는 거를 여러분 흔히 노래방 가면 에코라는 거를 넣을 건데 그걸 어떻게 넣느냐, 여기 X를 눌러서 다시 저랑 똑같은 화면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이 샌드라고 되어 있는 이 선 있죠? 이 선에 보이는 복스, 제가 녹음할 이 선택된 밝은 회색 깔로 되어 있는 거에서 샌드 이 라인에 되어 있는 여기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조금 갖다 대고 안 갖다 댄 거랑 다른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클릭하시고 버스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11번으로 만들어 볼게요. 11번에 클릭하시면 새로운 게 뜨죠. 그렇죠? 여기에서 새로운 거 뜬 거에서 이 억스라고 생길 거예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리버브라고 만들어 줍니다. 되게 되게 어려우신다면 다시 천천히 조금 더 앞에 비디오니까 돌아가셔서 천천히 저는 똑같이 따라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 리버브라고 저희가 만들어 둔 거 맨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서 클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리버브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무거나 부르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 스페이스 디자이너라는 거를 불러볼까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모노 말고 모노 투 스테레오를 부를게요. 일단 그럼 딱 나오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저랑 똑같이 따라 하실게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불러오면 이런 게 나올 건데 여기에서 쭉 불러서 이 전원 버튼처럼 생긴 오른쪽에 가셔서 쭉 내려와서 미디엄 스페이스, 적당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중간 사이즈 해서 우리 보컬 녹음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큰 공간에서 노래하는 느낌을 원하면 뭐 이런 홀을 쓰셔도 상관없고 작은 공간이면 룸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번에 추천드릴 때 플레이트 리버브를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소프트 플레이트 이렇게 하고 이 웻 요 부분을 클릭하고 쭉 올려줍니다. 여기까지가 리버브 에코 세팅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리버브인데 이 리버브라는 단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에코라는 말 쓰셔도 뭐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당장은 나중에는 리버브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셔야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기서 X 눌러서 꺼주시고 이 상태에서 I를 누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들을 수 없는 이유가 M 뮤트를 걸어놨기 때문인데 풀으시면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뮤트를 걸어놨지만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저희가 처음에 녹음했던 것처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클릭하고 쭉 올리면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시죠? 동굴처럼 적당히 올리십니다. 만약에 이 양이 조절하기 힘들다 그러면 녹음하면서 올려볼게요. 저는 뭐 이 정도 올리고 시작해볼까요? X 눌러서 그 다음에 I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한답니다. 따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적당한 리버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녹음하면서 더 많고 쭉 줄여주고 이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리버브 세팅을 마쳤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네, 끌게요. 보컬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이 MR에 비해서. 물론 뒤 큰 부분에 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작은 부분을 먼저 녹음한다 쳤을 때 따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 이러면은 제 생각엔 MR에 비해서 보컬이 너무 커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여기 페이더, 아까 페이더라고 말씀드렸죠? 이 페이더를 조절하시면서 볼륨 음량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항상 페이더를 움직이실 때는 이렇게 그냥 위에서 밑으로 내리시지 마시고 맨 밑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은 볼륨을 찾으실 수 있어요. 밑에서부터 들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실 거,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 뭐 컴프레스 EQ 뭐 이런 거를 아시고 뭐 그렇게 써보신다고 하시면 뭐 걸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먼저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상황까지 왔으면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팅하셔야 되는 게 메트로놈인데, 여러분들이 녹음하실 때 아까 우리 똑딱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하실 거예요. 왜냐면 되게 박자를 계속해서 정확하게 맞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녹음을 해버리면 이렇게 녹음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조용히 해서 제가 노래를 안 부르는 부분에, 그리고 MR이 조용해지는 부분에 S를 누르면 이것만 들을 수 있거든요. 들어보면 메트로놈 끄고 들어보면 이렇게 똑딱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헤드폰 소리를 키우시면 들릴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보컬 소리 자체가 내가 작게 녹음해서 이걸 키워버리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한 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이 해볼게요. 뭐 6단계, 7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S를 눌러서 솔로를 다시 풀어주시고, X를 눌러서 이거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All 버튼을 쭉 누르면 더 많은 게 생기죠. 여기에서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클릭이라고 하는 게 이 똑딱거리는 소리예요. 메트로놈 혹은 클릭. 이거를, 이 페이더를 쭉 밑으로 내릴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려야 하는 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녹음하실 때 들리기만 하는 정도로 맞추시면 녹음된 소스 여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자면, 여기 빈 칸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EQ라는 거를 부르실 수 있어요. 요거에서, 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더 천천히 해볼게요. 다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뜰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오른쪽에 보라 색깔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슉 떨어지는 거.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그럼 자주 색깔로 보이는 게 나오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2만이라고, 2만 HZ라고 되는 거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한 다음에 4000 착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끄시고 X 눌러서 쭉 내린 다음에, 이거는 딜리트 누르면 지울 수 있어요. 제가 녹음한 걸. 여기서 모든 이제 녹음 세팅이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냥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따라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가 전주 인트로가 끝나고 나서 뒤에서부터 이제 verse라고 하는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녹음을 시작을 할 거고, I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할 건데, 저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뮤트를 켜고 해볼게요.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항상 여기 뮤트를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I 버튼을 누르고 한마디 전부터 들으면서 쭉 녹음을 받아볼게요. 안녕이라는 말을 해. 이 정도까지 해볼게요.
R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한 다음에 녹음이 끝났으면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트를 풀어서 들어볼까요? 안녕이라는 말을 해. 만약에 볼륨이 작다 하면 키우시고, 안녕이라는 말을 해. 만약에 에코 혹은 리버브가 너무 많다 싶으면 줄이시고, 안녕이라는 말을 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이 녹음한 소스는 항상 왼쪽 오른쪽에 페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냥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뭐 잡음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뭐 깊은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건 나중에 뭐 필요하면은 제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페이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쉬운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 끝에 쪽을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하면 이런 게 생기죠.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녹음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녹음했는데 한 번 더 녹으면서 이게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모칸 리진을 오른쪽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커서의 모양을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꽉 하면은 이 네모칸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녹음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녹음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멋있게 프로처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로직으로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